네, 오늘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릴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에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후에는 비무장지대로 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3자 깜짝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진다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난 한 주에 화제가 됐던 뉴스 그리고 이슈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한 주간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엉덩이 춤을 춰 논란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여성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한국당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방한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회동을 가졌다는 뉴스입니다. 정부 행사가 아닌 자리에 5대 그룹 총수가 모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사회 분야에선 톱스타 부부인 송중기, 송혜교 씨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도 이혼 소식을 집중 보도한 가운데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익사한 이민자 아버지와 2살짜리 딸의 비극적인 사진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 한 어린 딸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IT 과학 분야에선 기상청이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고 기간은 짧지만 굵은 장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원내 1, 2당 대변인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잠시 뒤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부터 여쭤볼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여부에 지금 어쨌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에서는 오늘 정상회담 등에 대한 일련의 지금 예정된 일정들이요? 어떤 입장이신지? 네, 아직 DMZ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문한다라는 거 외에 네. 대통령이 가시는지 여부 또 거기서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지의 여부 등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폐기에 대해서 네. 한미가 다시 한번 공조를 명확히 하고 또 북핵 폐기 수순과 그 수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의 명확한 일치를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신 통신사와의 합동 인터뷰를 통해서 영변 핵폐기를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 외에 추가 5곳을 이야기한 그런 엄연한 그 현실인식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북핵 그 인식과 해법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혈맹이자 그 가장 중요한 우방인 네. 그 양국의 의견 일치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선을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상황을 대통령께서 면밀히 보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국익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 북핵과 대북 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북핵 폐기가 담보돼야 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어쨌든 그 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기대가 많은 건 있죠. 예, 물론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늘 한미동맹의 현재 주요 현안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양국 정상 간의 만남 이전에도 실무자급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일상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네. 그리고 또 지난 4월 미국 방문 이후에 80여일 만에 만남입니다. 네.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빈도와 횟수, 그러니까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깜짝 회동, DMZ 방문사실과 함께 깜짝 회동을 제안을 했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상도 긍정적인 의미의 화답을 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DMZ 방문에 동행을 하신다는 사실은 어제부로 저희 당에서는 확인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3자 남북미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는 저희도 아직 열려있는 상태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고 그렇게 개최된다면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의 전국이 풀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틱 카운슬 워싱턴에서 그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데 저 역시도 발표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 비건 대표를 보면은 북한 측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측이 괄호 안에 넣고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네네. 이미 비건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던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네. 보다 적극적으로 현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정상회담이란 것은 특정 결과를 내는 것보다 만남 자체의 의미가 예. 있기 때문에 구체적 결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요, 이 정도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두 당 얘기를 정리해서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정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제였죠. 사흘 전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가 됐고요. 한국당이 그 모든 상임위에 복귀함으로써 일단 국회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 겉으로만 보게 되면 정상화된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경이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에 대해서 여야 간의 3당 합의에는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좀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된 발언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두 분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기왕에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다 해가지고 말끔하게 정상화해야지 이렇게 존렬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죠? 예, 예. 졸렬하다라는 말은 이후에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다 싶어서 정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상화 합의문의 추경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건데 여당 입장으로서는 그만큼 추경이 급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추경이 급한 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경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우리 헌정 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매일 그 시간들을 갱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절박한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일갈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여당의 추경에 대한 이런 식의 복잡한 심사를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 대해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6조 7천억 규모긴 한데 선심성이고 총선용 일테면 현금 살포 추경이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계신 거죠? 네, 우선 이번 그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는 또 한 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초유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공전된 이후에 우리는 전격적으로 지금 상임위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을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문제도 이제 정상화 되어야 되는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추경을 안 한 예가 없었다. 초유의 일이다라고 이재정 그 의원 말씀을 하시는데 자, 추경이 1, 4분기 내에 정부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2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1, 4분기에서 추경안을 들고 게다가 이번처럼 슈퍼 예산이다라고 하는 예산안을 채 집행도 안 하고 추경안을 들고 국회에 내민 적은 없었습니다. IMF 때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입니다.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거는 경제가 좋다고 해오던 정부 아닙니까? 펀더멘탈이 좋다는지 잠재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추경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래 추경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봤더니 자 6조 7천억 중에 3조 6천억은 빚을 내야 되는 추경이고요. 그리고 재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그 면면도 이런 추경이면은 필요 없다라고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추경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그런 추경. 네. 그런 추경을 이렇게 거듭거듭 추경을 압박하면서 사실상의 그 야당의 그 예산 심의권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봐야 될 쟁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이 급하겠지만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외에 북한 어성의 삼척항 입항 사건 그리고 이것의 은폐 축소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윤석열 또 조국 이런 분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사법장악에 진짜 정점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 이런 당면 현안들 자사고 죽이기 이런 현안들이 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당이 국회 변까지 일단 네, 말씀을 하신 제가 건데. 모두의 말문을 열듯이만 말씀드렸으니까 짧게만 지적하신 몇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같은 경우에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오락가락하는 진단을 하고 있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 지난 정부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고른 분배를 비중을 맞추어서 사실상 안정적인 기초를 다져가는 측면에서의 정책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세계 경제 하반 국면에 대한 진단은 공히 일치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등 OECD 등 여러 매체, 세계은행 등 여러 매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확대 재정을 요구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 예산에는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확장적 재정을 정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의 초기 예산부터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 위기의 막다른 국면에서 세계 경제 하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추경은 그런 요소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재추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재해 현장에서 지금 긴급한 상황들, 그러니까 직접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직접적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직접 그 가옥 손실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얘기하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서 일부 지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제를 넘어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응당 국민 성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고요. 기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재추경들은 직접적으로 가구에 지불되는 돈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급하고 사실상 추경을 통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화 재추경이 시급하다.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장 위주의 일변도의 정책에서 고른 분배 정책이라고 전환을 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 통계조사 이후에 상위 20% 가구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의 소득 격차는 명백하게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장도 실패하고 분배도 실패하고 있는 정부다 이런 생각이고 추경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빚내서 하는 추경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히려 그것을 더 박차를 가하실 분으로 임명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자, 그다음에 IMF 등 세계 경제기관들에서 대한민국 경제 하방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해서 대한민국의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이 주는 조언은 노동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도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부채에 포함시킬 경우에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직접 지원 문제도 지금 직접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또 고성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손에 쥔 게 없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 있는데 예비비 집행하면 된다는 것도 지금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추경에만 집착을 해오고 그 추경안도 보면은 굉장히 총선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이나 청와대 인사 논쟁까지 이렇게 얘기가 확대되는 양상인데 추경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저희 코너에서 오늘 또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아본 게 이번 임시국회 정상화 이후에 논의될 부분이죠.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이번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임시국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정개특위위원장의 교체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직에서 내려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일단 먼저 관련된 심상정 전 정개특위위원장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야 3당 간의 합의로 정개특위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표류하지 않을까, 후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심상정 위원장의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라는 거는 어쨌든 일단 임기가 됐고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시한 만료가 6월 말이었습니다. 치킨 게임 양상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정의당에서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계류되었던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운명은 자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기존의 패스트트랙 안에 있는 법안들을 의결을 했을 경우에 불어닥칠 여야 4당 간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갈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의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심상정 의원님이 너무 잘해오셨고 저야말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마무리까지 해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던 입장에서 협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심상정 대표님 역시도 이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으셨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위원장직을 물리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양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개혁과제에 대한 남은 당들의 어떤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재주문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패스트트랙 공조를 허물 수 없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고 남은 과정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 한석을 더 주고 위원회 자리를 더 주고 또 두 특위 중에 한 자리에 위원장직을 준다는 것 자체는 저 역시도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당초에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정치 혐오라고 평가될 정도의 안을 당론으로 내세운 입장에서 과연 얼만큼 개혁 후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통해서 그 문제만큼은 위원장이 누가 되었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는 개혁과제 성취를 위한 이 트랙 공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법안 안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한국당으로서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심상정 의원의 저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심상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거로 자유한국당을 강제 퇴거시킨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의 용병 역할을 수행하셨죠. 그런 분이 지금 해고 통보를 운운하시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참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정개특위 그 시한 연장이 그것에 물꼬를 트는 하나의 그 첫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서 그 게임의 룰이 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정당에 표를 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줄이자는 당론을 정치 혐오의 발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의석수 줄이자는 국민들의 뜻이 정치 혐오의 발로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비생산성과 비효율성 그러면서 그 정치권이 빚어내는 규제의 크기 그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다라는 그간의 진단 이런 것들이 응축된 요구들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줄이기 요구는 의석수 줄이기 요구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사태 전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게 의석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앤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 당론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당론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당론을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다른 정당들을 설득하면서 이 당론이 선거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는 당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지역 225, 비례 7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례를 늘리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극이 큰데 정개특위에서 이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나머지 여야 사당의 입장이 그런 간극을 보여온 건 비단 지금 확인한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국회에서 분명히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걸 수 있을 만큼의 국민의 대표자들이 사실상 여야 사당의 지금 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겸허한 한 발짝 물러섬도 자유한국당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걸려있고 이걸 폭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도입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동물국회로 돌려내버렸던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는데 다른 어떤 명분보다도 그 선진화법 위반 그 점이 가장 걸려했던 내심도 솔직히 확인하신다면은 이 법이 얼마나 준엄한 명령이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허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협상,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 제도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이를테면 어떤 집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나씩 나누기로 했단 말이죠.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선거제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지금 뭐 그런 부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왜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게 선거법 같은 것들을 시일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도의 악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선거법 공수처법을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그 상임위 복귀를 하는 데까지도 경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라고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얘기할 때 그렇게 선언을 한 정당입니다. 네. 그럼에도 들어간 충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곳곳에 대한민국이라는 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불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비무장, 정말 네. 비폭력 그런 항쟁을 했음에도 고소고발이 이렇게 난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중요함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중요함과 국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충정 이런 것들을 고소고발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거는 동료 의원과 상대 정당을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진화법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정치 이런 도의상 또 네. 법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의총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해소해야지라는 분들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패스트트랙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당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고소고발 사태 앞으로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 분석도 나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만 해도 고소고발된 의원이 58명? 선처를 호소하면서 이거를 여야 간의 협상에 일종의 어떤 뭐 돌파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드릴 말씀 답변이 굉장히 짧아서 지금 사실 이제 기회가 훨씬 더 야당 의원께 많이 드리는 측면을 제가 양해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앞에 강설하셨던 부분에 대한 저의 말씀해 주시죠. 짧은 네. 변소를 붙이고 답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복귀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각오해서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회 정상화 비정상화 얘기를 할 때 국회는 단 한 번도 비정상화된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자유한국당의 불출석이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부지런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거지만 서방간 국가직화법, 과거사법 등을 통해서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는데 기껏 장외투쟁을 하시다가 막을 때는 장 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결국은 안건이 해부라는 안건 조정이 해부라는 제도를 남용하신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네.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나머지 사당의 노력으로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상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결단해 준 거는 감사하지만 네. 그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명백히 국민께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 패스트트랙 네. 고소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재정의 권리이거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리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은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멈출 수 있는 사정도, 그리고 가해질 형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 정상화라든지 1년의 논의선상에 있는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던 것과는 별개로 그냥 진행되도록 내어둡시다. 이 법의 그런 준엄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수했다는 말씀, 불사했다는 말씀 하시는데요. 그것은 불사하시고 감수하셔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고발된 상황인데요. 예, 저는 기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절차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토론이 그렇게 야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와중에도 길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재정 의원께서. 자, 보세요.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비정상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은 합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명백한 상임위 개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법안 소위 일정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서 법안 의결까지 하는 초유의 의회 파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뭐를 비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다음에 지금 자꾸 고소고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고소고발 취하해달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그런 겁박을 해보겠다고 A4 용지에다가 국회 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들고 그걸 겁박이라고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참담함이 들었습니다. 고소고발 취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역사적 사명으로 이것을 지키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포기, 본인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그런 터무니없는 아량은 베풀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인데 사법장악을 위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서 군소정당과의 야합을 한 것이다를 인정을 하시고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다라는 것을 정말 좀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얘기 나오니까 다시 여야 간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논쟁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오늘 두 당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정치 토크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료진단이 준비한 긴급 여론조사 공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서 시중의 여론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삼척항으로 남하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했다 38%, 부적절했다 33%로 문제 있었다는 응답이 모두 7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적절했다는 15%, 매우 적절했다 2%로 문제 없었다는 응답은 17%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북한 어선 남하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책임자인 국방장관의 경질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경질 여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경질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26%,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16%, 국방장관의 경질해야 한다는 6%였습니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요. 자사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습니다. 교육 평등권의 강화를 위해 자사고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2%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자율성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 수준의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37%로 나타났습니다.